자, 이제 법률행위의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라고는 하는 효력 요건을 보시겠습니다. 법률의 목적은, 계약의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확정. 언제까지? 보이죠? 자, 법률의 목적은 언제? 계약 당시에 확정되어 있거나 이미 확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이행할 때까지. 이게 체계업체 손으시기 바라고요. 계약 당시에 확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장차 이행할 때까지 확정되면 돼요.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자, 법률의 목적은 계약 당시, 즉 법률의 당시에 확정되지 않으면 무효다. X. 법률의 목적은 계약 당시에 확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장차 이행일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이게 책에 빠졌죠. 써놓으시기 바라고요. 확정돼야 되고, 불확정하다, 확정되지 않았다, 그런 경우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효가 되겠고요. 자, 다음에는 가능이죠. 가능 불가능의 판단 기준은 사회통념 나왔네요. 이거죠? 사회통념 뭐 상식, 도리, 그러나 사회통념, 거래관념, 조리, 신의칙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상식이란 말 쓰지 않아요? 자, 가능 불가능 판단 기준은 물리적 판단이 아니다. 이론적 판단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판단한다. 그러니까 한강에 빠진 금반지를 찾아주겠다.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불가능하죠? 사회통념상, 이론상 가능하지. 한강물 퍼내면 되잖아. 마를 때까지. 미쳤지? 우리가 진도 앞바다에 빠진 세월은 꺼냈잖아요. 그죠? 그 큰 1만 톤 꺼냈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런 유례가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도 앞바다에 빠졌던 세월호는 꺼냈는데 우리가 한강에 빠진 금반지를 못 찾아낸다고. 알습니까? 이게 사회통념이야. 사회통념은 상식으로 판단하는 뜻인데 절대 민법은 상식이란 말 써 안 쓴다. 그래서 가능 여부는 자, 물리적 판단이 아니라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상 판단 중요하고요. 가능. 이 가능 불가능에서 중요한 것이 원시적 불능과 후발 불능입니다. 얘도 잘 나오네요. 물론 총칙에서 이 부분을 다 배우기는 좀 일러요. 그래도 일단 보셔야 돼요.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 원시적은 애시당초 불능. 자, 어떤 빌라를 샀어요. 빌라를 매매했습니다. 매매계약. 근데 매매계약 체결 전에 전날 불탄 줄 모르고 사는 것이 원시적 불능이에요. 애시당초 불능. 원시적. 처음부터 안 될 일.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그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목적물이 소실되었다. 원시적 불능. 후발 불능은 무지 많아요. 매매계약 체결 후에 이행 전에 목적물 멸실됐습니다. 빌라를 샀어요. 중동자금 줬습니다. 이전되기 직전에 집이 불탔다. 그걸 후발 불능이라 그래요. 중요한 건요. 후발 불능은 유효하다. 정말 중요합니다. 유효하다. 자, 원시적 불능은 무효거든요. 애시당초 매매계약 체결 전 소실은 무효다. 그러나 후발적 불능은 그 자체는 유효하다. 이게 원시적은 애시당초, 후발 불능은 매매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계약의 목적물의 멸실은 유효한데요. 이때는 고의가서 일리냐에 따라서 있죠. 귀책사항이 있으면 제외불량 없으면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되는데 바로 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표. 가능 불가능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제가 충청도에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제가 처음 하는 얘기인데 공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계룡산 밑에 저랑 고향에 같은 분도 계실 거예요. 계룡산 밑에 계룡산에 보면 이제 신원사, 갑사, 통학사가 있거든. 저는 신원사 이쪽에서 태어났어요. 그쪽에서 컸습니다. 초등학교도 거길 나왔고 중학교도 그래요. 근데 이 신원사, 갑사에 있는 산이 계룡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요, 우리나라에서요, 북한산, 지리산, 뭐 금강산도 갔다 왔습니다. 예? 알프스도 갔다 왔어요, 제가요. 물론 뭐 걸은 것이 아니라 케이블카 타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늘 집에 옆에 있었던 계룡산 꼭대기를 못 가봤습니다. 천왕봉, 예전에 상봉이라고 했죠. 연천봉 이런 데 못 가봤어요. 안 올라가 봤어요. 그냥 아무 때나 때 있으면 시간 되면 가봐야 지금까지 못 갔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해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평생 못 해. 지금이라도 갈 수 있죠. 다음에 가지. 저도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이라는 것이 할 수 있을 때, 공부도 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돼. 제가 뭐 계룡산 같은 경우는 어려서 하도 많이 외워가지고 845m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저 북한산을 많이 갔어요. 배우인데 인수봉 못 올라갔지만 836m 그것도 많이 가봤어요. 북한산은. 근데 주변에 있는 이게 일이라는 그렇습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죠. 다음에 하지 못 해요. 제가 산 좋아하고 많이 돌아다녔어도
고향에 있는 계룡산을 못 올라갔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죠? 저도 보기만 하고 오고, 왜 다음에 가지, 영원히 못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을 때 지금 해야 되지, 중에서 공부는 하면 돼요. 맞습니까? 이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하면 돼. 근데 열심히 해야 빨리 끝내지, 2년, 3년, 4년 공부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어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막 몰아서 하는 게 좋습니다. 몰아서. 공부는 몰아서 해야 돼요. 이게 그냥 뜨문 천천히 하시면 절대 점수 안 나요. 막 몰아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러잖아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백날에도 소용없어. 물이 새니까. 밑 빠졌으니까. 그러나 반대의 뜻은 뭐가 냐면요. 빠지는 물보다 더 넘쳐 그러면 넘치잖아요. 그게 고시공부하는 스타일이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많이 하잖아요. 소용없는 일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할 때는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을 봐. 빠지는 물보다 더 많이 부어야 잊어버리는 것보다 남는 게 많아서 그래 붓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 불가능 때문에 갑자기 생각나는데 하실 수 있을 때 꼭 하시자는 거, 이번에 꼭 끝내자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 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배울 일은 아닙니다. 근데 또 기본을 알아야 돼. 자, 외울 방법이 있어요. 자, 제가 뭘 원시적 불능이라고 해서 매매 계약 체결 전 소실, 후발 불능은 매매 계약 체결 후 소실. 자, 원시적 불능은 계약 자체는 무효입니다. 무효, 원무. 그러나 나중에 배우지만 아직 안 배웠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지게 돼요. 믿었던 이익, 신뢰액을 배상하게 되는데 신뢰액은요, 이익을 넘지 못해요. 자, 그래서 계약 체결 과정에 체결 후가 아니야. 계약 체결 과정에 잘못이 있죠. 그런 경우는 계약의 유의를 믿었던 사람에게 이익을 배상하는 그게 신뢰액인데 그런 신뢰액은 아무리 커도 믿었던 이익이라는 것은 실제 이익을 넘지 못해요. 낚시꾼이요. 놓친 고기 크다. 클 수 있겠지? 팔뚝만한 붕어, 잉어 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가 믿을 수 있어? 어망 속에 실제 잡혀있는 고기까지가 한계라는 거예요. 남은 주관적으로 하면 놓친 고기 크다 그러잖아요. 크는 경우도 있겠지, 아닌 경우도 많아. 우리가 마음이 그런 거지. 그래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체결 후가 아니라 잘못 있는 증거는 계약의 유의를 믿었던 이익을 배상하되 그 신뢰액을 배상해. 신뢰액을 배상하는데 얘는 아무리 커도 이익을 넘지 못해요. 나중에 배우지만 원시적 불능 같은 경우는 담보책임 문제돼요. 담보책임. 자, 위시입니다. 원무계담. 이 계약 체결 과실도 나중에 배우고 얘도 나중에 배우죠. 또 이거 가지고 신경 쓰면 안 돼요. 조문착오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민법에 대해서 해이를 느끼고 결국 포기하게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필요하지. 그래 가이드가 필요하다고요. 그냥 건너뛰입니다. 이게 건너뛰를 때 못 뛰는 분 많죠. 제가 거듭 말씀드린 성격 아주 뭐랄까 좀 아주 세심하고 이런 분들은 못 뜁니다. 계속 있습니다. 본인 힘이 너무 본인 스스로 지쳐. 어떤 분들은요 성격 오형이 그런 분이 많아요. 안 봐도 됩니다. 그러면 빨간 볼펜으로 싹 그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그것도 안 돼, 그것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나중에 보자는 것은 그때 보고,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나중에 나올 것은 그냥 대충 보고, 그때가 자세히 보고, 순환이 1순환, 2순환, 3순환, 1회독, 2회독, 3회독 되면 그때 실력이 팍팍 늘어요. 이건 이게 시작과 동시에 정리예요. 그죠? 시작함과 동시에 정리가 동시에 대독되어 있다고. 정리서를 아주 적합해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제가 책을 몇 번씩 보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원무계담,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계약 체결 과실의 담보 책임 문제 되고요. 그때는 원무계담, 특히 계약 체결 과실 책임은 믿었던 이익을 배상하라. 신뢰, 얘는 아무리 커도 이익을 넘지 못한다. 낚시꾼이 놓쳤다는 고기는 아무리 커봐. 객관적으로는 어망 속에 실제 잡혀있는 고기 그보다 크지는 못하다. 같거나 작다. 신뢰. 후발불능은 계약자재 유효하죠. 매매계약 체결 후에 중도금 잔금 준 후에 갑자기 빌라가 불타버렸다. 유효합니다. 그건 불탄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채무자에게 과실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있으면 채무불이행, 없으면 위험부담 문제돼요. 위험부담이 다 배우죠.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위험부담이 뭡니까? 아이고 나중에 배워요. 지금 설명할 시간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뭘 이웃이라고 원무계담 후체.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지금 뜻 원시적 불능은 매매계약 체결 전 소실, 후발적 불능은 매매계약 체결 후 소실. 효과는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계약 체결 과실로서
실내익 배상, 담보 책임이 문제되고 원무게당 후발불능은 유효하다. 특히 잘 나옵니다. 특히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죠. 초록색으로. 그리고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없으면 위험부담 문제되고, 물론 우리나라는 채무자인 매도인 책임져요.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원무게담 후체를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부 무효, 전부 무효 중요합니다. 일부 전부 무효돼. 우리나라는요, 일부가 무효죠. 그건 전부를 다 무효래. 일부가 무효인 경우는. 우리말로 뭐 아니면 더요. 이거 아니면 저거요. 그래서 좀 이따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그러나 무효분이 없어. 그래도 했을 것이다. 그럼 나머지는 유효가 돼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약관은 또 달라. 약관 있죠? 거래약관 뭐 이런 거, 보험약관. 이것은 일부가 무효인 때는요, 걔만 무효고 나머지는 또 유효합니다. 반대요. 민법의 무효의 경우는요,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그러나 약관의 이유로서 일부 조항이 모이면 그 조항만 무효, 나머지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약관은 일부 조항이 모이면 그 조항만 무효, 나머지는 괜찮아요. 약관 1조부터 100조까지 있어요. 90조가 무효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 조항은 무효고 나머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일부 무효는 전부가 무효가 원칙이지만, 그러나 약관의 유효라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림, 자 보세요. 그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어요. 제가 땅을 500평을 샀습니다. 500평. 500평을 샀는데 나중에 측량해 봤더니 100평이 도로 편입되어 있어요. 그럼 이 땅을 내가 찾지 못하잖아. 예? 500평을 샀는데 100평이 도로 들어갔더라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요, 얼핏 생각하면요, 500평 샀어? 100평 무효네? 그러면 100평 빼고 나머지 400 유효? 그럼 틀려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단은 500평을 샀는데 100평이 도로 들어간 경우는요, 500평 전부가 다 무효입니다. 다. 일단 다 무효. 500평 다 무효. 그러나 매수 입장에 봐서 내가 혹시라도 100평이 없었더라도 샀을 것이야. 그렇게 인정되면 나머지 400은 유효합니다. 누구 의견이 중요하다고? 매수인 의견. 일단은 매수인은 500평을 사서 뭐 빌라를 짓는다든지 뭐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도로 측량해 봤더니 100평이 땅으로 들어갔어요. 도로로. 내게 못하죠? 수용돼 버려. 안 돼. 그렇다면 매수인을 보호해서 이 매수인의 의견은 일단은 500평을 살려고 했는데 100평이 무효더라. 어떻습니까? 전부 무효. 500평 다 무효. 돌려줘야 돼, 돈도. 그러나 매수인이 이 100평이 없어 다 하더라도 계약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 400은 유효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평 무효, 나머지 400 유효. 이렇게 되어 있지. 일부가 무효인 경우는 그 부분만 무효. 틀려요. 500평 중에 100평이 도로 들어갔더라. 그러면 일단 500평 다 무효. 500평 다 무효. 전부 무효. 그러나 매수 입장에서 만약에 100평이 없었더라도 했을 것이야. 그런 사정이 인정되면 나머지 400은 유효하다. 유효실 때는 일부 무효는 전부가 무효다. 그러나 약관의 이유로서 약관의 일부 조항이 모이면 그 조항만 무효고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법률의 적법성을 보겠습니다.